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팀장 최원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입시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계속 이 긴장감 속에서 아마 지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렇게 수시 모집의 입시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시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리로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입학처 책임연구위원 두 분이 오셨는데요. 서재현 책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숙기 책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2022학년도에 대입 전형의 주요 변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인하대학교의 수시 특징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정원 대비 학력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개년도에 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감소는 아니지만 감소 추세는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가 확대됩니다. 주요 대학들이 정시 40%를 확대하면서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전형이 줄어야 될 텐데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선택형 수능의 도입, 또 그에 따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이런 추세들이 주요 대학들의 대입 전형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인하대학교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주요 대학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정시가 40%까지 확대되지 않고요. 약 30%까지만 확대됩니다. 그 말은 이제 수시 전형이 이제 70%라는 뜻이죠. 전형별로 보시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하대학교의 어떤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하대학교를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많이 줄었고요. 논술 전형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축소된 부분들이 정시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분은 학생부 교과인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를 많이 늘렸고 또 수능 최저의 완화, 또 수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김숙기 책임연구위원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있어서 교과 전형의 영향력은 어느 해보다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내외적인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입시 결과, 경쟁률 등이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최근 4년간 2018학년도부터 21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15%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 이상을 선발을 했었는데 그 비율이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폭 확대를 했고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과 전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원을 좀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인 40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축소됐다라고 생각하면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을 예측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보시면 최근 2개년간 수험생 수가 굉장히 많은 수치가 급감을 했습니다. 11만 명이라는 수험생이 급감하면서 2019학년도에 11대 1이라는 경쟁률이 2021학년도에 8.3대 1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지역균형 교과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추천 인원이 또 제한이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경쟁률은 조금 유지가 되거나 또는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한 1,800명 가량 교과 전형을 확대한 거죠?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800명 정도이고요. 저희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한 20개 대학을 봤을 경우에는 한 1,400, 500 정도가 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저희가 좀 완화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2018학년도와 19학년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하고요.
20학년도와 21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합니다. 20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거든요. 그럼 올해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자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탐구 등 과학탐구 등 상관이 없고요. 한 개 과목 중에서 2개 영역이 5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과학탐구 한 과목, 그 다음에 수학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택 1입니다. 네. 의예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 중 3개 영역에서 각 1등급 이내입니다.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수학이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 중 택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는데 변경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영역 하나로 좀 대체해서 인정을 해줬다면 이 부분이 좀 폐지됐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택형 수능이 좀 도입이 되면서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좀 불리함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나 전문가들의 해석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학 부분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인하대학교가 보통 한 30%, 40% 정도 충족률을 갖는다고 저희가 과거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그 관연도 데이터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로 그 충족한 학생 비율이 올라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문이과 통합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었고 그 첫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전년도의 지원자에게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적용했을 때 인문계열은 한 63.2% 정도, 자연계열,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60.6%의 충족률이 좀 상승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4개년 동안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쭉 보신다면 20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률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체제가 완화되면 충족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완화했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대폭 올라가진 않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리하면 60%까지 관연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 그거보단 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네. 약 한 30에서 한 50 사이의 어떤 범위 내에서 충족률이 조금 올라가긴 할 것 같네요. 네. 이제 여기에서 좀 큰 변수라고 한다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했다는 거,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소폭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문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소폭 축소가 하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네. 영향으로 이제 보시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은 줄었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모집 인원이 줄면 입시 결과가 확 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최저학력 기준도 소폭 변동이 있을 것이고 또 주요 대학들이 많이 뽑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우리 이제 인하대학교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수험생들께서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입시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입시 결과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짚어주시고 특징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입시 결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 이제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입시 결과 예측은 어렵지만 이미 이제 공개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전 전형에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공개한 입시 결과는
교과 등급을 산출할 때 대표적인 교과인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안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사가 사회라는 교과 안에 함께 산입이 돼서 산출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학생부 교과 점수를 산출하는 부분에서 변화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전형, 전 학년에 걸쳐서 100%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 단위를 반영한 학년별 가중치는 없지만 과목별 이수 단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 계열의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기계공학과와 그다음에 인문 계열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교과 전형의 특성상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추가 합격자 예비 번호를 보시면 실제 모집 인원 대비 추가 합격한 인원의 마지막 번호를 저희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원했을 때 추가 합격자가 어느 정도까지 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학생부 교과가 평균 8.3대 1 정도가 나오는데 두 학과는 굉장히 선호하는, 수험생이 선호하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8.3대 1보다는 좀 적은,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을 살펴보시면 2.6점이 등급, 평균 등급인데요. 실질 경쟁률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의 경쟁률입니다. 그걸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관건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두 개 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거의 100% 합격을 했다라고 보실 정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중요했던 두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합격을 하고 또 타 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얘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전형에서도 활용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시 결과가 이제 공개는 되지만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또 본인한테 득이 되겠죠. 네네. 교과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아무래도 입시 결과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과를 정하고 또 학생들 나름대로 그 표를 좀 해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올해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참인재 부분과 이나 미래인재 부분의 차이점, 그리고 두 전형의 관련도 입시 결과 알아보겠고요. 또 이제 이런 건 저희가 팁을 드리는 부분인데 입학사정관 눈에서 봤을 때 어떤 학과가 전망이 좋은지 이런 시각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